안녕하십니까, 김명식입니다. 개국방송을 시작하여 지난 7회까지 한자가 많이 언급되어 한글 세대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1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 한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자는 중국의 한족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한자를 만든 중심에 바로 우리의 조상 동이족이 있었습니다. 동이족은 꼭 우리의 조상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한중일몽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동이족의 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지요.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유역의 중국 문명을 4대 문명으로 배웠는데, 그런데 북한 자료를 어렵사리 구하여 살펴보았더니 5대 문명론이 나오더군요. 대동강 문명을 하나 더 추가한 것입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은 이는 동이족의 역사를 모르는 한반도에 국한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은 중국 동북부 적봉 혹은 홍산이라고 하는 지역과 황하유역, 압록강, 대동강 유역을 아우르는 광활한 지역이 동이족의 근거지로 하나의 문명권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하 문명, 대동강 문명, 그리고 홍산 문명을 하나의 문명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칭하여 동이족의 문명이라 해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하 문명이라고 했으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상고시대 동이족의 우수한 문명이 오늘날 한중일에서 꽃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문교부, 오늘의 교육부지요.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안호상 박사, 독일 철학 박사 1호입니다. 안호상 박사가 장관 시절 대만을 방문하여 당대 최고의 석학 린위탕, 이모당 선생입니다. 린위탕을 만나서 환담 중에 안호상 박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전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하자 린위탕, 이모당 선생은 정색을 하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한자는 당신네 동이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요? 라고 핀잔하듯 되물으며 동이족의 문자임을 상기시킬 일화는 유명하지요. 또한 중국의 저명한 사학자 저우찐멍, 추군맹, 왕위쩌, 왕옥철, 장원, 장문, 순펑 박사, 손붕 박사와 대만의 유명한 문자학의 대가 리징짜이, 이경재 박사 등은 한결같이 한자의 연원은 동이족의 문화유산으로 중국의 문자는 모두 동이족이 창조하였으며 공자도 동이족인 은나라의 후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우리의 조상이 동이족임을 모르고 우리들만 동이족이 한자를 만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한자는 상형 문자로서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인 한글을 가진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표의 문자인 한자, 표음 문자인 한글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어문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강점기 동안 식민지로 전락하여 우리의 말과 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비극적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광복을 맞이했지만 분단으로 이어지며 남북한 모두 한자 교육에 미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북한 젊은이들과 학생들 대부분이 한자 문맹, 한자 까먹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한자를 모르고 읽지도 쓰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한자 해득이 불가한 맹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한 직후 바로 한글 전용이라는 어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이념인 자주를 강조하며 쉬운 한글 쓰기를 장려했던 것입니다. 당시 어문 정책은 김일성 다음으로 거의 2인자였던 유명한 한글학자 김두봉, 당시 최고의 소설가인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 선생이 북한 사회주의 정부 주석단을 이루면서 그분들이 한글 사용에 크게 영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 탄압이 극심했기에 광복 직후 북한 주민들에게 한글 보급, 한자 전용은 애국운동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되었으며, 이는 김일성의 문맹퇴치를 통해 북한의 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1949년에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신문과 문서가 한자 교육으로 한글 전용으로 쓰여졌지요. 하지만 1966년 한자 교육 일부 필요성을 인정한 김일성이 교실을 통해 1970년부터 대학 이하에서는 2000자, 대학 이상에서는 3000자를 배우도록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과 교과서는 지금도 한글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문 정책은 어떻습니까? 한글 전용 정책은 광복 이후 1948년 10월 1일에 공포된 한글 전용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라고 규정해서 추진되었지요.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부가조건을 붙여서 그 얼마 동안이라는 게 언제냐 하는 그 애매한 표현 때문에 한자를 병용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늘 논쟁의 빌미가 되어오다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8년 5월 한글 전용 5개년 계획, 1968년 동년 10월에 발표한 한글 전용 정책 7개항에 의해 1970년부터 한글 전용 정책이 남쪽에서도 시행되었죠. 그 후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어를 쓸 수 있도록 살짝 바뀌었습니다. 즉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한정해서 한자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한자 교육이 교육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박정희 정권도 혁명공약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등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며 한글 전용을 통치 수단에 활용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대한민국의 박정희, 이 두 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물론 공과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추진한 우민정책은 바로 한글 전용 한자 폐지라는 어문정책입니다. 따라서 김일성과 박정희는 공통적으로 한자 폐지에 대한 커다란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한글 전용은 한자 문명 세대를 양산하여 한자로 표기한 가문의 족보나 과거 기록을 잊고 해석할 수 없는 까막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한글로만 말하고 쓴다면 소리 그림으로 정확한 의미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이므로 한자에서 왔으므로 한글로만 기록해 놓으면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진태하 박사가 앞장서서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한자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였고, 저도 적극 동참하여 한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국민청원, 한자 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운동, 한자 교육 공청회 등에 함께 전개하고 참가하며, 그런 노력이 2014년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6년 12월 30일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한자 300자를 수료하여 가르치겠다고 발표하여 2019년에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김상곤 교육부에서 2018년 1월 외부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초등학교 5, 6학년 한자 300자를 수록하여 가르치겠다는 한자 교육 결정을 슬그머니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한자 교육 부활을 위한 20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글 전용만이 애국이 아닙니다. 이는 진영이나 이념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한글 전용은 우리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묻어버려 결국 전국민 우민화, 전국민 저급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자 교육은 우리의 조상, 동이족 역사를 찾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시치탄이나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자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되살려 조속히 한자 교육이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호응내